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의료 파업 사태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일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만남을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뚝심 있게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 주제 모두 전공의 뜻대로 하면서 이르면 오늘 전공의를 만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실제 지금 전공의와 정부 측이 물밑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면 승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내심을 통해서 저는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난 2년여 임기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뚝심 있게,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더 나아가 끈기 있게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각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임기 2년 동안에 좌파들이 얼마나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 뿌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바로 잡았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성과 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수출 21개월 만에 최대, 10개월 연속 무역 흑자 나타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1분기 선박 수주 136억 달러, 3년 만에 세계 1위 탈환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삼성, GS, 사우디에서 9조 8천억 책밭 터뜨렸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역대 3위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여 임기 동안에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했습니까?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면서 수출, 규제 갈등을 4년 만에 해결하였고, 더 나아가 대우조선 불법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을 했으며, 더 나아가 제2의 중동붐을 준비하겠다면서 중동 시장을 겨냥하면서 실제 발로 뛰었던 게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지금의 외교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쉬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지지율도 떨어졌고요. 그 가운데 좌파들, 특히 또 내부 총질도 이어졌었잖아요. 저는 이런 인내력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성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인내를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의료, 개화의 문제에서도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여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올랐습니다. 1.7%가 올랐어요. 1.7%. 지난주 대비 1.7%가 올라가면서 4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다시 40%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총선을 치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우리가 알려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40.3, 민주당 32.4, 조국혁신당 13.4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조금 앞지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끼리 손가락질할 시간에 우리가 더 한데 모여서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문석과 관련된 소식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양문석과 관련돼서 실제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에서도 현장 검사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5명의 검사가 파견이 되었고 실제 이 결과가 이번 주 내로 지금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오늘 나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새마을금고 측에서 양문석 딸 대출에 대해서 11억 전액을 회수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문석이 지금 어떤 대출 받았습니까? 사업자 대출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어떨 때 쓰는 돈이에요? 사업의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쓰이지 않고 양문석이가 집 대출금을 갚을 때 있어서 그 돈을 썼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양문석이가 스스로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썼기 때문에, 빚 갚는 데 돈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회수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양문석의 이런 대출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불법 대출과 관련돼서 양문석이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어제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취재진의 묵묵부담이며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정치로 갚겠답니다. 자, 그러면서 사퇴를 일축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민주당과 양문석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뭡니까? 전 이 사람들의 좋은 정치라는 정의가 궁금해요. 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요, 이런 사람들이 총선판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부터 깨끗하고 정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천하는 걸 우리는 좋은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와 관련돼서 새마을금고, 더 나아가 금감원 조사까지 받는 사람이, 더 나아가 불법 대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이 좋은 정치로 갚겠다? 전제 조건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대구 가서 빌리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실제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문석 대출받은 새마을금고 이사가 김부겸 측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부겸은 일단 이와 관련돼서 사실무근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김부겸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전문 이사를 맡고 있는 윤도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도순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조직국장 출신으로서 김부겸의 전국적인 외곽 조직망인 새희망 포럼에서 2019년 전남지부 출범준비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지금 양문석이가 대구와 새마을금고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국민의힘 측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김부겸이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이거 수사기관에 수사 들어갈 거예요. 왜겠어요?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걸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불법 행위인 작업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작업대출이고 불법 행위라면 당연히 이건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이건 양문석만 수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새마을금고도 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의힘과 김부겸의 이러한 진실 공방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단순히 양문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더 커다란 문제로 발상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결과가 나와도 과연 민주당과 김부겸과 양문석이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논란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김준혁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준혁이 지금 각종 망만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화여대와 관련된 막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총장이 미 장교회 이대생을 성상납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 이화여대 측에서 김준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화여대 총동창회도 김준혁 사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성단체들도 김준혁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준혁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퇴 안 해요. 사퇴 안 하고 사퇴를 끝내 거부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야, 회원 500만 명의 여성단체가 김준혁을 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500명 아니에요. 5,000명 아닙니다. 500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지금 약 500만 명이 되는데 이런 김준혁을 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500만 표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00만 표가. 이건 실제적으로 표로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5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 회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찍겠어요? 안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김준혁 하나 때문에 500만 표가 떨어져 나갈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여성단체 협의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김준혁이 망언을 했었던 그 김한란 2대 총장이 창립한 여성단체라는 것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끝까지 김준혁에 대해서 옹호를 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끝까지 모르쇠로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볼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준혁의 망언이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누구를 향해서 망언을 했느냐? 바로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관료 아내들 설치지 않게 해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해 1월달이랍니다. 지난해 1월달. 자, 김준혁이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떤 막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역사학자인 김준혁 후보가 조선시대 왕비 등 역사 속 여성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면서 궁 안의 여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도 고위 관료의 아내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내조자 이상의 역할 말고 또 그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나머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좀 그 남편의 힘을 믿고 오히려 더 오버해서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일. 시대착오적 성차별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준혁이란 사람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여성을 향한 시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상 저는요, 김준혁이 이런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편향적이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김준혁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혁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설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정숙이랑 김혜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위관료 아내 아닙니까? 네? 김정숙이랑 김혜경은 뭐라고 할 겁니까? 전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한 예만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혼자서 인도 갔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 이 거짓말한 것도 걸렸잖아요. 인도가 요청했다던 김정숙 인도 방문, 알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 혈세에 4억이 낭비가 됐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아직까지도 김정숙의 옷값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정숙 어떻게 했어요? 황급히 진주 반진까지 감췄던 게 김정숙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랬잖아요. 네? 저렇게 굿네이버에서 성금 넣고 자신도 뭔가 찔리니까 저렇게 진주 반지를 숨겼던 게 김정숙 아닙니까? 이것뿐이에요? 저는요, 아직도 이 사진이 떠오릅니다. 네? 문재인보다 앞서서 저렇게 손을 들고 있는 김정숙. 이건 설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답 좀 해줘요. 김정숙이 스페인 가서 입었었던 초록색 원피스, 이거 유사해 보이는 게 양산에도 보였다고요. 네?
스페인에서 입었던 옷이 양산에도 보였다고 같은 옷인지 아닌지 보여달라고요. 왜냐? 문재인 정권이 말했잖아요. 김정숙 옷값 국가 기밀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국가 기밀인 옷을 저렇게 떡하니 양산 가서 입고 사진 찍었다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런 민주당이 한 진짜 막말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민주당이 감춰진 사실들, 민주당 후보의 민낯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